안녕하세요. 네, 이제 3편 시작됩니다. 네, 3편 시작되는데요. 어때요? 이제 머리띠도 좀 바꿔봤어요. 물고기도 바꾸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대구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밌게 좀 해드렸죠? 그죠? 쉽죠? 제가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려운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또 너무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처받고, 네, 독후활동지 써주시면 네,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요, 뭐, 스페인, 잉글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전쟁이 굉장히 잦았죠. 그래서 이 청어 대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군인들의 식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이 청어 대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어 다음으로 대구 역시 이제는 경제 흐름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대구를 이제는 말리게 되면요. 하루 종일 두들기고 또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걸 한번 먹으려면 그 다음날 요리할 수 있게끔 말리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청어보다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면 식량으로서의 굉장히 장점은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으로서 좀 최상이었고 또 이제는 가장 저는 상업적인 생선을 대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서양의 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몸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개체수도 많고 맛이 굉장히 담백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또 그리고 얕은 물이 저기에요. 얕은 물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생산을 하는데 한몫을 했다. 그리고 어, 옛날에 이 대구가 원래 이를 그냥 그냥 생선이라고 대구라는 말이 그냥 생선. 이거 보면은 그냥 생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용될 정도로 대구가 굉장히 이제는 흔했다는 거죠. 대구는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의 주요 식량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불을 쌓는 수단이었고 바이킹이 먼 거리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장기간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 말린 대구를 주식으로 삼아가지고 콜럼버스보다 더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의의도 있는 네 그런 대구라는 생선이고요. 청어 같은 경우는 중세 유럽의 국가들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과시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소금에 절인 대구만으로 식민지는 물론이고 거래소랑 또 무역 도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대구는. 그리고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어서 그 절임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고 덕분에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는 대구 귀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유대인 부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들의 부를 그 대구로 이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 부자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학 설립을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176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리면 어떡하지? 맞을 거예요. 그때 이제는 로드 아일랜드 대학 같은 경우도 모든 그 이제는 대구로 인해서 이제는 대학 설립이 된 건데요. 이 모든 학생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줬고 그리고 기독교 종교 행사에 또 유대 학생들을 강제 참여를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랑 교육은 무엇보다도 이게 바꿀 수 없는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유대인 부호들이 지금도 너무 많죠. 예, 명문대학을 설립하고 재정 지원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생선 가게 가도 싱싱한 대구를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전까지 특별한 만찬에 대구를 먹긴 했는데 이 싱싱한 대구를 먹기는 굉장히 좀 드물었죠. 근데 19세기까지 대구를 절이거나 말려서 팔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는 대구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식품이 되었죠. 그리고 유럽의 가난한 나라, 뭐 아메리카, 서인도 제국, 아프리카는 대구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을 되게 대구로 만든 유명한 요리가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했는데요. 바칼리오라는 요리거든요. 네, 이게 바칼리오예요. 나오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말린 대구를 뜻해요. 말린 대구를 뜻해서 이제 냉장 기술이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네, 대서양 연안에서 옛날에 이제 잡은 대구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후
어떻게 다시 말린 뒤 뼈를 발라가지고 밥이나 이렇게 채소에 함께 곁들여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짜게 절였기 때문에 이 소금에 절인 이 박할류 소금기를 짠기를 빼는데 한 3, 4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소금기를 이렇게 빼는 기술이 이제 요리의 맛을 좌우하기도 한다는데요.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짭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밥에 비벼 먹거나 이 지금 밥 넣어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박할리오. 네,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여기 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청어랑 대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저기 섹스피어 작품에도 나오죠. 청어랑 대구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아이고 섹스피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잘 아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쓴 것 같아요. 그 이때 고기는 이렇게 뜨거운 고기로 이제 남자다움, 즉 양성을 의미하고요. 물고기는 차가운 고기로 여성스러움을 이렇게 의미했어요. 그리고 음성, 그러니까 생선은 음성, 고기는 양성. 그래서 당연히 물고기는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린 대구를 이게 사람에게 표현하는 장면, 그리고 청어 제적을 사람에 비유하는 장면 등은 대부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얘네들 표현에서. 더 깊게 이제 들어가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물고기가 왜 기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는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신화에서 비롯된데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 들으면 너무 이제 긴 이야기여서 요 다음에 한번 또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섹스피어 되게 좋아하는 말이어서 네 하나 써봤어요. 말에다 행동에다 말을 맞춰라. 네 멋있는 말이었어요. 또 뭐 대구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 뭐냐면요. 이제는 대구가 나중에 미국의 이제는 독립에도 그리고 흑인 노예 제도 폐지에도 이제는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길어서 네 어부들로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 이렇게 막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신대륙 주류 역사에 이제 편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했고요. 다음 이번 주에 이제는 독후활동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독후 활동 두 가지거든요.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를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는 내용 있으면 아는 내용 적어주시면 좋고, 우리나라 음식도 괜찮고요. 뭐, 징기스칸의 신화를 만든 이제 육포 이야기도 있고, 오늘처럼 이제는 대항해를 가능하게 만든 대구 이야기, 이런 얘기도 뭐, 그냥 아는 얘기 적어주셔도 되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1등 공신이었던 후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독점 상품이었던 커피 이야기, 그리고 아까 보신 네덜란드를 부흥시킨 청어 이야기라든가 아는 내용이 이야기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인생 음식, 뭐, 인생 사진 막 이러잖아요. 내 인생 음식이 어떤 거가 있으실까 궁금해요. 뭐, 이제는 뭐 옛날에 누구랑 먹었던 떡볶이, 뭐 고3 때 먹었던 떡볶이. 저는 뭐 내 인생 음식 같은 경우는요, 슬픈 얘기 할까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네, 마지막 편이니까 조금 이렇게 따뜻한 얘기 할까요? 제 인생 음식은 체리예요, 체리. 예. 체리를 왜냐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체리가 이제는 막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거의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어머, 어떡해. 네, 그 슬프네. 키워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는 엄마 같은 할머니였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누워 계셨는데 제가 체리를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면서 어떻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다 드려야지 했는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체리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 인생 음식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랑 내 음식 이야기, 내 인생 음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네. 안 울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자,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이야기예요. 아까 뭐 식물 이야기도 있고 세계사를 바꾼 뭐 물고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이제는 13가지 식물을 사고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후추 이야기가 재밌어서 이 감염병 얘기를 하나 더 사서 읽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거 이제 를 보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패스트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를 막아서 평화를 가져온 인플루엔자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 그리고 19세기 유럽 도시 유럽 도시 환경과 위생 상태를 이렇게 개혁하게 된 콜레라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이게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판도를 바꾸게 되는 이질 이야기라든가, 산업혁명이 퍼뜨린 뭐 하얀 페스트 결핵 같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세계사에 이제는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가서 이제 인류에게 뭐 고통이나 이제 절망을 안겨준 패스트, 뭐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천연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전환점이 됐고, 이 중요한 변곡점에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작용하면서 세계사를 이렇게 틀을 바꿔놨는지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해안 같은 거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얻었지만 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좀 결론이 내고, 어떠한 또 전환점이 될까?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책 소개예요. 이 김원 씨 집에 이제 한 문장인데요. 책 안 가져왔네요. 이 사람 책을 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부끄럽지만 시집을 많이 안 읽어요. 시집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지혜가 이렇게 막 체득이 되고 막 지식을 얻게 되고 막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한 소리라도 막 잘난 척할 수 있는 넓고 얕은 지식을 좀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시는 사실은 마음을 좀 말캉말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되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또 읽으면서 시집 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닫으면 또 다른 책만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집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김원 씨 집의 한 문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거를 셀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운동 공부해서 골라주신 책이에요. 대부분이 다 거기서 골라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이 사람은 깊이 이렇게 핵심을 파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게 제대로 시랑 이렇게 맞붙는 느낌 있잖아요. 제대로 맞붙어 보는 거하고 책에 이제는 읽는 거, 시집 읽기에 이렇게 본질에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 이 사람이 이제 한 문장이라 썼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을 정말 이렇게 짚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책장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약간 퍼즐을 맞추고 있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애매모호한 사실은 저는 성격이 애매모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죠. 확실하게 그냥 웃겨드리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시가 애매모호해서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 매력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하게 짠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리듬을 느끼면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꼭 읽어보셔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집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안 가졌는데 이 한 권의 무게가 결코 이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리 내어서 이렇게 리듬을 느끼면서 읽어보시길 이렇게 랩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음 시간에 랩 배틀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편까지 마쳤고요. 예, 제 영상, 네, 기다려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제가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독후활동지 좀 가볍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출석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